안녕하세요. 저는 서초 삼풍아파트 주민 정희찬입니다. 실거주 하시는 삼풍 주민 30명의 단체인 범삼풍협의체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범삼풍협의체는 2025년 5월 31일부터 6월 28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바르고 빠른 삼풍 재건축을 위한 주민정비계획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정비안은 삼풍에서 유일하게 법정 필수 사항인 기부 체납, 분양 계획, 추정 분담금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삼풍 소유주분들을 위해 당시 공개된 내용을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은 그 세 번째입니다. 범삼풍협의체 주민정비계획안 설명회 초반 내용을 담은 이전 두 영상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삼풍은 12%에 육박하는 기부채납안이 서울시의 신통자본 의견으로 채택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기부채납안을 교체하려면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공개된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가능한 대안으로서는 삼풍에서 현재 범삼풍협의체 주민정비계획안 딱 하나가 존재합니다. 이제부터 서울시에 제출된 기부채납안 교체를 위해 범삼풍협의체가 공들여 준비한 주민정비계획안을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 인력을 투입해 만든 범삼풍 주민정비계획안은 기부채납을 박기석 안에 비해 훨씬 줄여서 서울시 내 다른 재건축단지 수준으로 만들면서도 서울시가 공공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거부감 없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강력한 설득 논리를 담고 있습니다. 범삼풍 주민정비계획안의 기본 방향은 이 화면에서 소개드리는 세 가지입니다. 그 첫째는 삼풍아파트 북쪽에 있는 동서방향 도로를 지하화하고 그 지상 대부분의 공원을 조성해서 서리풀 공원과 길마중길 공원을 잇는 서초동 공원 녹지축을 동서방향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삼풍아파트 남문과 반포고등학교 부근 동문을 평탄한 지하 공공보행터널로 연결하여 교대역 역세권과 사평역 역세권 내지 3호 가든 사거리 상권, 양권역을 잇는 인근 주민 모두를 위한 보행 권역을 남북 방향으로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버 세대와 육아 세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최고급 품격을 갖춘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삼풍 정비안의 세 가지 근본 정신을 기초로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는 기부채납의 논리를 삼풍 소유주분들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선 공원 기부채납에 대한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보면 몽마르트 공원, 누에다리, 서리풀 공원, 법원 담장길에 조성된 가로공원, 그리고 물음표로 표시된 삼풍단지 북쪽 도로, 서일중으로 연결되는 반포고 동쪽 인근 토끼굴, 마지막으로 인근 명달공원과도 연결되어 있고 크게 보면 청계산과 잠원 한강지구를 연결하고 있는 길마중길 공원 사진을 순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삼풍아파트 북쪽도로 지상 부분을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면 이러한 공원들을 모두 연결하는 공원벨트, 즉 모양의 서초동 공원 녹지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원벨트를 관에서도 원한다는 점은 최근 서초구청이 예산을 들여 반포미도 1차 아파트 앞 법원 담장길에 가로공원을 조성한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삼풍아파트 북쪽 도로 지상을 공원화하면 서초동과 반포동 사이에 매우 커다란 공원 녹지체계를 완성하여 서울시와 서초구청에 치정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땅을 공공이익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산책을 해보면 삼풍아파트 단지를 동서로 가로지를 때 공원이 조성되지 않은 점이 매우 아쉽다는 느낌을 항상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면 현재 일동 부지 일부 위에 추가 조성될 예정인 공원 부지와 자연스럽게 통합되게 되어 반포구 인근 토끼굴과의 도보 연결성이 더욱 높아진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결국 범삼풍 공원 기부 체납 계획은 탁월한 공공성 논리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 이러한 주민정비계획안의 제안은 분명히 절대 거절하지 못할 그런 제안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도로 기부 체납에 관한 논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도로 기부 체납은 삼풍의 경우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현재 북문과 동문을 잇는 폭 18m 도로입니다. 다른 하나는 현재 서문, 즉 아크로비스타 남문 부근 출입구에서 현재 남문, 즉 G5 옆 출입구를 잇는 기역자 도로입니다. 이 중 북문과 동문을 동서로 잇는 도로는 소위 리드웨이를 제외하고 최대한 모든 구간에서 지하화하고 그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박기석 주민은 서울시 정책에 위반하는 비현실적 제안이라고 반복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상공원 그리고 지하도로 이런 방식으로 기부 체납하는 것을 서울시에서는 이른바 중복 결정에 의한 기반시설 입체화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요? 이제 담당 부서인 서울시 도시계획과의 입장을 육성으로 생생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부 체납에 대한 유형들, 통상적으로 저희가 기부 체납이라고도 하고 공공기여라고도 하는 말을 혼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개념들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기부 체납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도로공원이었습니다. 도로공원 뭐 그런 것들만 기부 체납으로 인정을 받았고, 그런데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 요구라든지 기반시설들 도로를 기부 체납한다든지 공원을 조그맣게 뭐 몇백 평짜리를 이제 설치를 했는데 이제 시에서 이제 공공적인 이제 반성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인가? 최근에는 각종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대단지 같은 경우에 하지 말라고 해도 주차장은 다 지하로 놓고 지상에는 온갖 분수 공원들 이렇게 아마 공공에서 설치하는 공원들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기 때문에 그러한 공원들로 이렇게 뭐 다 공공기여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더 현실적인 공공기여를 받도록 하자 해서 저희 서울시도 중앙정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요청을 해서 이제 그럼으로써 이제 법이 개정되고, 그래서 이제 종전의 도로 공원에 대한 기부 체납 외에도 그런데 이제 그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는 하나의 단일 용도로만 대부분 사용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좀 더 토지에 대한 집약적 이용이 필요하고 필요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땅도 부족한데 하나의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이 융복합하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용어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문적인 용어긴 한데 도시계획 시설 복합화의 종류로서 대표적인 것이 중복 결정이 있습니다. 중복 결정이라고 하면 하나의 시설 부지를 단일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서 이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하에는 주차장을 결정을 해서 주차장을 건설을 하고 지상 부분에는 공원이라든지 뭐 체육시설을 운영한다든지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제 우리가 중복 결정, 도시계획 시설과 도시계획 시설을 서로 이용에 크게 제약이 없는 범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이제 도시계획 시설의 중복적 결정이고, 입체적 결정은
도로 지하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그럼 지상 부분을 다 못 쓰냐? 그렇지는 않고 지하의 일정 공간만큼을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면 뭐 송전선로라든지 이렇게 이제 도시 시설로 결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 건축물 부지를 개발을 하는데 문화시설이라든지 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도시계획으로 전체 부지 중에 일부를 결정을 해서 하는 경우, 이러한 것들은 입체적 결정이라고 해서 이제 쓰이는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여태까지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는 좀 더 도시가 고도화되고 발전하면서 좀 더 이제 활발하게 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간의 어떠한 경합 내지는 타 시설의 어떤 안전상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뭐 폐기물 시설 위에 이제 앞으로는 지하에는 폐기물 시설을 놓고 지상에는 공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마 좀 더 앞으로 활성화되리라고 예측이 됩니다.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서울시는 오래전부터 집약적 이용이 필요한 서울시 주택부지가 공원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이 요구하는 공원 면적을 기반시설 입체화를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집약적으로 이용할 것을 주민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통 자문사업을 만든 서울시 행정 2부시장은 이러한 방식으로 정비계획안을 주민들이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2월 아예 이를 위한 매뉴얼까지 만들어 공포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상공원 그리고 해당 지하에는 도로와 같은 도시계획시설이 배치되는 그림까지 친절하게 담겨 있습니다. 이 가상의 우스개 대화는 상풍에서의 기반시설 기부채납 입체화에 대한 상황을 요약한 것입니다.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전달력을 위한 것이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북하셨다면 송구합니다. 위에서 P 역시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며 12% 기부 체납을 무리하게 주장하는 세력을 빗댄 것입니다. 즉 여기서 P는 퍼주자의 피읍입니다. 도로 기부 체납의 다른 하나는 현재 서문, 즉 아크로비스타 남문 부근 출입구에서 현재 삼풍 남문, 즉 G5 옆 출입구를 잇는 기역자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새롭게 재탄생하는 삼풍 아파트의 새 주차장 출입구, 주차량 출입구 위치 문제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선 박기석 주민이 서울시에 보낼 정비계획안의 해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를 보면 현 삼풍아파트 서문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박기석 주민안에 따르면 이 서문 대신 3차로의 회전 부분으로 급한 경사가 막 시작되는 부분에 차량 출입구가 설치됩니다. 박기석 주민안에 따를 때 서문 대신 차량 출입구가 설치될 부분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여러 건물들은 재건축과 무관하게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박기석 주민안에 따르면 현 서문 대신 설치되게 되는 차량 출입구를 주민들이 이용할 때마다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요? 3,000세대 규모의 단지에서 모든 주민이 꽉 막힌 이자카야 건물을 보며 출근하고 기우뚱한 경사로를 통해 단지에 진입하면서 퇴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사실 주택건설에 관하여는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한 여러 강행 기준이 존재합니다. 3,000세대 규모 아파트의 주 차량 출입구는 폭 20m 이상의 도로에 연접해야 한다는 그런 기준도 엄연히 있습니다. 현재 삼풍 아파트의 이런 도로는 현 서문 위치 이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현 서문 위치를 재건축 전후로 변경해서는 안 될 분명한 공적인 이유가 있으며 따라서 이 부분은 서울시를 설득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범삼풍협의체에서 연구한 결과 현 서문을 주 차량 출입구로 유지하는 방법은 현 서문과 남문을 잇는 이면도로의 확충을 총 왕복 2차로의 도로로 인도와 함께 조성하는 규모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줄이는 것입니다. 박기석 주민안에 따르면 이를 3차로로 하겠다는 것이고, 언뜻 생각하기에도 불균형해 보이는 3차로가 필요한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G5 앞 도로도 2차로인데 이면 경사로가 3차로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범삼풍 협의체의 제안을 서울시가 수용한다면 공공성 제고를 위해 교대역 역세권과 사평역 역세권 내지 3호 가든 사거리 상권을 잇는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제공하겠다고 협상할 계획입니다. 물론 남문 진입로 중 서초구 소유 부지를 서초구청이 이 지하 공공보행통로에 제공해주는 조건입니다. 이제 범삼풍협의체 주민정비계획안에 따른 기부채납 계획을 요약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부 체납에 따라 결정되는 상한 용적률도 계산해 보았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에서 지역 필요시설 기부 체납이 예정되어 있다고 지금 판단되는데요. 이 지역 필요시설 기부 체납을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위한 건축물 기부 체납을 통해 추가적으로 상한 용적률을 1% 전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30평대 일반 분양분 규모를 박기석 안에 66세대에서 무려 300세대 전후까지 증가시켜서 사업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많은 성원을 바라며 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삼풍 재건축의 성공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